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발표하는 책입니다. 학급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책이 있기도 한데요. 자, 주제 도서는 같아도 책을 통해 나누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자, 또 한 번의 멋진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궁금한 건 못 참는 동국인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저는 1학년 7반 14번 모서윤, 21번 정보윤, 23번 차수연입니다. 네, 자, 지금 소개를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떤 책으로 소개를 할지 이 책 선정 이유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선정한 책은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 국가별 GDP라든지 경제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개인별 삶의 질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식량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먹지도 쓰지도 못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책 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자, 책 표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한 어린아이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마치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표지 하나만으로 요약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기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 표지가 사실은 꽤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차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은요, 총 2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챕터가 상당히 많죠. 저희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챕터별로 핵심 내용이나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곧 챕터별 내용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눈에 띄는 챕터를 3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챕터, 기아는 자연도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고요. 7번째 챕터, 부자들의 쓰레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 마지막으로는 15번째 챕터인 무기로 변한 기아입니다. 챕터 제목에 관한 궁금증을 그대로 가지고 전체 내용 요약과 챕터별 요약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책 아직 안 읽은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책 전체 내용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아들이 질문하고 아빠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정한 말투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책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 기아의 심각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모순된 사회의 구조에 의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를 들자면 사람들은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저 기아가 심각한 곳에 국제기구 직원들이 가서 식량과 물 등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기아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국제기구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량을 일일이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유엔기구인 WFP는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남아도는 음식을 받아다가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남는 음식이 치즈여서 식량이 부족한 나라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치즈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 외에도 기아를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따라서 기아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죠. 분명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기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내도 사람들의 도움이 없는 이상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책은 기아를 발생시키는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고 더욱 기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 책 한 권을 벌써 다 읽은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챕터별로 더 자세한 얘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가 상당히 많다 보니 시간 관계상 모든 챕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총 9개의 챕터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제가 5개, 서윤님이 4개를 맡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챕터,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에서 중요한 한마디는 다음과 같은데, 아빠,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정말 기막힌 일 아니에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굶주림은 많은 나라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소말리아 남부에서는 특히나 극심한 기근이 지속됨에 따라 시체의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챕터 기아는 자연도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의 중요한 한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의 핵심이 사회구조에 있단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어. 그런 식으로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매년 수백만의 인구가 굶어 죽고 있는 거야. 일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불행에도 장점도 있다고 믿고 있단다.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인구 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한다고 보는 거야. 이처럼 기근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량이 풍부하지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사회구조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작가가 꼬집고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근이 인구 밀도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바라보는 기아의 자연도태설,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연도태란 자연계에서 그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5번째 챕터 생명을 선별하다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바로 대개 아이는 너무 약하고 우리의 배급량은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속목팔찌를 채워줄 수 없어요. 인 것 같아요.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병원, 난민 캠프일수록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식량이나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고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고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7번째 챕터 부자들의 쓰레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의 핵심 문장은 도시의 부자들이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들 말이야. 날이 밝으면 굶주린 사람들이 그 위로 몰려가 날카로운 곡괭이로 쓰레기를 뒤진단다. 이렇게 구한 먹을거리를 빈민가에 사는 가족들에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단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의 제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기생충에 의해 고통받고 맙니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으면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라도 먹을거리를 확보하려고 할까요? 8번째 챕터는 이름도 없는 작은이들의 무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도 없는 작은이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이 챕터에서 제가 선정한 문장은 농가의 한 친구는 그곳을 가리키며 이름도 없는 작은이들의 묘라고 말했지. 태어난 지 며칠 혹은 몇 주 되지 않아 배고픔과 세약, 설사, 탈수 등으로 숨진 이름 없는 아이들의 무덤이라는 거야 입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어린 아이들의 탈수증과 위험한 설사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 아이들에게 젖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엄마들 설령 젖이 부족하다고 해도 영양분이 많지 않아 갓 태어난 아이들이 며칠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네, 보이님이 앞서서 5개의 챕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4개의 챕터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챕터는 15번째 챕터인 무기로 변한 기아입니다. 식량을 무기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 챕터에 따르면 몇몇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복종시키려고 식량을 의도적으로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방법을 감행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미국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봉쇄로 인해 요즘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매달 5천에서 6천 명이나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셈인데요. 한 기사는 이라크에서는 유엔이 민족 살인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챕터는 17번째 챕터 국가 테러의 도구가 된 기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챕터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기아를 해결할 노력은 안 하고 도구라든지 혹은 무기로 이 기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흔히들 기아 혹은 굶주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기아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시다시피 바로 북한의 이야기인데요. 평양의 권력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산간지대나 중국과의 국경지대는 거대한 죽음의 수용소가 존재하는데요.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끌려가 굶주림 속에 지쳐 죽어가고 있습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용자들은 광산이나 밭에서 죽도록 혹사당하고 몇 년 후에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아를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북한 행태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권 유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4번째 챕터 설상가상의 전쟁입니다. 이 챕터의 한 구절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아의 원인이 자연재해나 정치 부패, 시장 가격 조작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쟁도 커다란 원인이지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쓰는 내전은 참으로 끔찍하단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기아의 원인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정치 부패, 시장 가격 조작 혹은 전쟁, 주로 내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는데요. 특히 독재에서 비롯된 요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릇된 욕심으로 다른 누군가는 배가 고파 죽어간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챕터는 진정한 활로를 찾아서 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 지원의 효율화, 두 번째로는 원조보다는 개혁을 먼저 하기, 세 번째로는 인프라 정비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고 첨언을 하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서 기아에 대한 의식과 공동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본 이런 현실적인 방안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문화의식, 그리고 문제의식, 그리고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런 저자의 생각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들인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학생들이 준비한 그 책을 봤는데요. 책에 붙어있는 띠지들을 보니까 이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그 노력을 살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상 깊은 구절 그리고 각자의 느낀 점을 얘기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경제적 기아의 희생자들은 뒤늦게 구호단체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단다. 제3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오랫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행정기관이 사태 파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 이것은 챕터 5의 한 부분입니다. 우선 경제적 기아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려야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경제적 기아는 돌발적이고 급격한 일과성의 경제적 위기로 발생하는 기아로 가뭄, 허리케인과 환경 문제나 급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기아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기아가 된 사람들을 행정기관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놀라웠던 점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존심 때문에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나라에서 기아가 나온다는 것을 외국 구호단체에게 보고하는 것은 곧 자신의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자존심을 부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이 노력하다 보면 그 개인이 뭉쳐서 작은 단체, 큰 단체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글로벌 리더잖아요. 글로벌 리더란 말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인 기아에 더욱 관심을 가져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기아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접근하기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을 하거나 소논문을 쓰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하실 때 기아를 지대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알리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나의 노력이 불공평한 세계에서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뿌듯함까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동안 빈곤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왔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빈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발생 원인, 책임의 대상과 우리가 해야 할 노력 등을 생각해보며 현실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책의 내용에서와 같이 경제 성장을 통해 물질적 결핍은 해소되었지만 빈곤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러니를 하나둘씩 풀어갈 것은 결국 이를 당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닌 우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인구 조절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빈곤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특정 인종을 은근히 멸시하고 그들과 자신을 구분지어 생각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비만이라는 건 결국 풍족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의 척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할 때 다른 누군가는 비만을 걱정하고 있는 이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현재 국제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현실들이 외면되지 않고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이런 문제가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허망했던 점은 바로 현재 식량 생산 수준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유한 국가의 식량은 과잉 생산되어 버려지고 반대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는 식량 하나 구할 수 없다는 이 불공평한 현실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저는 기아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쉽게 조종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군부 독재의 자존심 아니면 기업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같은 그런 구조의 문제 때문이란 사실에 더 허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이나 사회적인 캠페인이 있다면 꾸준히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물론이지만 당장 제 주위에 기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둘러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계와 빈곤에 대한 궁금증 잘 해결되셨나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지, 우리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초래했는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영어 표현에 eye-open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눈을 뜨게 하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과 저희의 라디오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값진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해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책 읽어주는 나무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